오늘 미국장에서 주목됐던 주제들로 사진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 이슈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슈가 있었던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OECD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2.6%에서 2.5%로 이번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을 근데 growth is stable,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왜였을까요? 다음 컷 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지속적인 강세가 수출 호조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는 매년 2번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3월과 9월에는 세계 경제의 주요 20개국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고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낮아졌습니다. 물론 수치는 내려왔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내려온 수치가 핵심이 아닙니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2%로 약간만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살짝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성장의 폭이 둔화됐다라는 것이지 성장이 멈춘 건 아니죠. 그 성장을 견조하게 받쳐준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반도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다음 외신컷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장중에 3% 넘게 오르면서 AI 칩 제조업체에 대한 낙관적인 신호를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지 보니까 컨설팅 회사 베인에서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요. 기업들이 인공지능 붐을 점차 따라잡기 위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를 앞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인은 AI 관련 시장이 매년 40에서 55%씩 급성장해서 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대형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10억 달러에서 한 40억 달러 사이라면 5년 후에는 그 비용이 1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와, 이 숫자만 봤을 때 전례 없는 수준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부족 사태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업과 정부가 컴퓨팅 용량을 과시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과 하드웨어 공급 업체는 단기적으로 횡재를 누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엔비디아는 2024년 정부의 주권적 AI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작년에 0달러에서 1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월스트리트는 대규모 인프라 지출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AI 칩 구매자의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단서를 계속 찾아왔는데요. AI에 대한 의심의 구름이 한층 걷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HBM을 공급해주는 업체라서 더욱더 주목이 됐던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4거래일 오늘까지 해서 5거래일 올랐고 시간 외에서는 현재 1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런데 마이크론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HBM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칩의 평균 판매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죠. 모건 스탠리 최근 마이크론에 대해서 시장 비중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BNP 파리아라는 투자은행에서는 140달러에서 무려 67달러로 대폭 깎았습니다.
시티의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도 지난주 투자자들과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비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전합니다. 근거는 D램 가격이 내년 2분기까지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과 달리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란 듯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매출을 전망하면서 AI 업계에서 사용되는 이 HBM 칩에 대한 수요 강세에 다시 한번 베팅을 하게 된 겁니다. 시간 외에서 13% 이상 상승 중입니다. 마이크론은 6월에 2024년과 2025년에 공급할 HBM 칩이 매진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칩은 월스트리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AI 프로세서에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반도체의 겨울은 과연 어떤 걸까요?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 이슈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은행 지급률을 0.5%포인트 낮췄고요. 25일에는 또 시중은행에 약 3천억 위안, 57조 원 자금을 공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올해 그러면 더 좋은 부양책 내놓나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20일에는 굳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결정을 했던 걸까요? 이때는 경기 부양보다는 은행의 건전성에 더욱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이때는 역대 최고에 육박하고 미국발 비컷으로 침체 징후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들고 중국은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 단행된 MLF는 쉽게 말씀드려서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수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영래포랑 같이 인민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때 사용되는 정책 금리입니다.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도 발표를 했고 MLF 금리가 곧바로 인하되다 보니까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인하도 머지 않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차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각에서는 코로나 쇼크 수준까지 빠진 중국 증시가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유동성을 개선에 초점을 뒀고요. 홍콩의 줄리어스 베어는 이번 경기 부양책이 평소보다 더 큰 증시의 반등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부양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데요. 단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개선할 수 있지만 추세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성장률 목표가 5%를 달성하려면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외신 4컷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전문가와 국내 증시 연결해서 자세한 인사이트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여러 외신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OECD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요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우선 한국 같은 경우 사실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경제 규모를 상당히 키웠던 이유가 국내에는 수출 위주로 한 경제 성장이 이전부터 기반이 되어 있었고 지금도 역시 수출주 중심으로 실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반도체입니다. 가장 크게는 반도체에 대한 특히 메모리가 중심이 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확연히 좀 느껴지죠. 금년에도 여러 외신들의 이 우려감에 섞인 그런 뉴스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세가 가장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수출주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국내 대한민국의 이런 실적 자체가 전체적인 수익 자체, 수출주들의 실적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착시 효과까지도 있었는데 반도체가 가장 좋았는데 여기에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까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가장 크게는
자동차 그리고 식품에 대한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 국내 수출이 반도체로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게 자동차와 식품, 뭐 다른 화장품까지도 여러 다른 곳으로도 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수출주들 환율에 대해서 사실 우려감을 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많은 공장들도 가지고 있고요. 환율보다는 이 업황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수출주 환율에 대한 영향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환율보다는 업황 전체적으로는 살아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살짝 하향하긴 했지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는 전체적인 수출 자체는 수출 품목이 다변화가 되면서 이 수출주들의 실적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동안 애널리스트들은 부정적이었던 건가요? 네, 우선 마이크론 실적이 부정적이었던 이유부터 살펴드리면 애널리스트들은 이 HBM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신중한 전망을 많이 보여줬죠. D램이라든지 낸드 이쪽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부정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 새로 나온 반도체인 거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긴 하지만 이 HBM이 중심이 돼서 데이터 센터, 새로 나온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인 거죠. 여기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망치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좀 신중한 걸음걸이를 보여줬고, 그 이전에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완전히 틀렸었죠.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안 팔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했었는데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장 마감의 실적 나왔죠. 지금 시간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EPS도 이 시장 예상치가 1.11달러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상회한 1.18달러를 기록을 했고, 마진율도 34.7%보다 개선된 36.5%도 좋았고요. 지금 실적 잘 나왔는데 전망치도 좋습니다. 이 시장 예상 전망치까지도 상당히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예상치가 83.2억 달러였는데 85억 달러 이상 아니면 89억 달러까지도 이 갱신을 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도 나올 수 있다. 전망치까지 좋았죠. 금상첨화입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내세우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우려감, 신중함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죠. 국내 증시 지금 어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마이크론 실적을 걱정해서 염려감의 매물들이 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